고등학교 2학년 때가 1987년이고요. 저랑 네. 2살 터울의 형이 있는데 네. 저희 형은 과거에 이제 너무너무 잘생기고 머리도 예. 좋아서 동네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형이에요. 네. 이름 강호진이고 예. 저는 강호진의 동생이라서 덩달아 굉장히 인기가 있었고 유명인이었던 네, 어머 제가 호진이 동생이래 할 정도로 네, 네. 그랬던 형이 있었는데 네. 거의 평생을 한 이부자리 속에서 지내고 그렇겠죠. 치고받고 싸우고 제가 또 형이랑 하도 많이 싸워봐가지고 실전에 굉장히 강한 전투 능력도 갖고 있고 막 그럴 네네. 정도로 네. 그런 형이었는데 네. 어느 날 갑자기 87년 그 해가 제가 고2 형이 대학교 1학년 나이였는데 네네. 동네 운동장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농구를 하다가 예. 갑자기 형이 다리를 삐끗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냥 단순한 그냥 뭐 삐끗한 타박상. 예, 타박상이나 뭐 근육의 예, 뭐 예, 염증 정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이제 형이 이제 고치기 힘든 병이 된 거라는 걸 한 달 만에 알게 됐어요. 예. 그러니까 작은 병원에서 이제 침만 맞고 뭐 이렇게 치료만 받다가 예. 갑자기 큰 병원을 가보시는 게 좋겠어요라는 의사소견에 서울대학병원을 가가지고 진료를 받았는데 예. 그날로 바로 입원을 하게 되고 그 이후로 10개월 만에 형이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된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수술의 과정도 거치고. 네. 근데 이제 골육종이라는 병이었고요. 네. 청소년기의 성장이 이렇게 왕성하게 이루어지는 나이에 네. 뼈 안에서 생기는 암 세포고 그 암 세포가 어떤 혈류나 뭐 이런 걸 통해서 몸 전체로 전이죠. 전이가 될 수 있는 그런 암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전혀 뭐 아무 증세도 몰랐어요. 없었고. 전혀 예. 몰랐어요. 그냥 다리가 무릎이 아프다. 무릎에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네. 저는 하필이면 또 농구를 하다가 그랬기 그렇습니까? 때문에 그냥 근육통이라고 생각했는데 네. 그 골육종이라는 병이 걸려서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에만 해도 그 병이 걸렸던 환자 중에 생존했던 사람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수술을 하고 나서도 15% 생존 확률밖에 없었고 네. 전 세계적으로도 뭐 완치율이 굉장히 낮았었던 그런 병이었는데 네. 그 수술 방법은 절단 수술밖에 없었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잘생기고 소위 말해서 킹카고 제가 볼 때는 원조 테리우스, 그러니까 테리우스라는 별명을 가장 먼저 우리 형한테 불려졌던 거로 네, 기억을 하고 네. 있는데 그랬던 형이 하루아침에 이제 다리도 절단되고 뭐 이렇게 병마와 싸워 이겨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네. 근데 이제 저희 가족들은 그때만 해도 신앙생활을 몰랐었고 오히려 네. 어머니가 이제 절에 다니시고 예. 토요일에 절에 가면 절밥을 주는데 그게 그렇게 맛있어서 그거 얻어먹으러 저도 따라다녔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네. 현대의학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을 예. 목사님이 안수기도를 받으면 나을 수 가끔 있다고. 기적이 이게 네네. 되기도 한다고. 절박하니까 뭐래도. 그래서 네. 네. 저희가 믿을 수 있는 건 이제 그렇죠. 의지할 수 있는 건 진짜 그렇죠, 뭐, 그렇죠. 예,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렇죠. 대형 교회 어느 모 교회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예. 온갖 인맥 다 동원해서 목사님을 겨우 만나서 그 목사님한테 무려 안수기도를 2번이나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긴 했었어요. 네. 근데 그때만 해도 그거는 뭐 믿음 생활이거나 뭐 어떤 종교 생활이거나 어떤 기독교적인 그런 게 아니라 네. 오히려 미련한 샤머니즘 같은 네. 네. 믿음이었잖아요. 살려만 주신다. 예. 네. 그렇죠. 이거를 근데 그거를 들어주실 리가 없잖아요. 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 다 의도하신 바가 있어서 미련한 저희들을 오죽 미련하면 그렇게 아픈 매를 들으셨겠어요. 그래서 네. 네. 결국에 이제 마지막에 형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이 아. 10개월 후인 제가 이제 고3이 되고 형은 휴학이었으니까 나이로는 대학교 2학년 나이에 마지막으로 이제 암세포가 폐까지 전이가 돼서 예. 그러니까 본인의 능력으로 이제 숨을 잘 못 쉬고 산소호흡기를 여기까지 넣어서 입이 막혀 있는 상태에서 이제 세상을 떠나는 순간에 마지막으로 형이 했었던 육성의 말은 배고파였거든요. 아. 그러고선 5월 23일 날, 네. 1988년 5월 23일 날 형의 심장에서의 심전도 이게 네, 네, 네. 뚝 뛰는 게 뚜가 예, 되더라고요. 예, 네. 그 모습을 제가 보고 그냥 참 이거는 감사와 어떤 뭐 이런 거보다 예. 원망스러웠어요. 예, 그렇겠죠. 이게 하나님 이제 그러니까 그 형이 세상을 떠난 그 침상에서 한 30분 정도를 정말로 울면서
지금 저는 뭐 기도라고 말씀드리지만 기도가 아니라 원망 섞인 막 푸념을 내뱉었던 그렇죠. 것 같아요. 그렇겠죠. 하나님 방법이에요, 이게요. 네. 아, 그래서 이게 데려가시는 거예요. 네네네. 와, 뭐 원망도 하고 정말로 제가 정확하게 기억나는 거는 데려가실 때 데려가시더라도 아니 불쌍한 우리 형 밥은 먹여서 보낼 수 있어요. 아니면 가족들, 친구들 작별 인사는 하고 데려가시는 게 너그러우신 하나님 아니세요? 막 그렇게 원망을 했었던 기억이 나고요. 예. 정말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투정을 막 부리고 있는데 네. 30분 만에 네. 심전도가 다시 뛰는 거예요. 어? 근데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의료 사고잖아요. 의사도 또 되고 사망 선고를 했고. 예, 하고 이렇게 나가시고 이제 가족들이 마지막으로 이제 뭐 예, 그럴 예. 수 있는 작별을 하는 시간을 네, 네. 허락한 건데 예. 그 30분 만에 아 형이 다시 깼어요. 뛰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네. 그리고 이미 형은 그때까지 이게 암 세포가 전이되고 호흡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이 정신도 몽롱한 상태로 한 일주일 정도를 지냈었거든요. 네. 의식도 없었고. 예, 예. 근데 정말로 제 기도 내용처럼 너무 말만 못하고 호흡기가 박혀있기 때문에 말은 못하지만 네. 가족들을 알아보기 시작하고 형이 이렇게 됐다는 소식을 듣고 친구들이 워낙에 이제 친구도 많았던 형이기 때문에 막 모여서 정확하게 만 하루를 가족들하고 작별할 수 있는 눈 인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이게 온 몸에 이제 바늘이 이제 예. 꽂혀 있고 그러니까 이거 움직이지 못하게 이렇게 침대에 묶어놨었거든요. 네네. 그 손끝으로 글씨를 써서 어머니한테 편지까지 썼어요. 엄마 이름 부르고 싶은데 부르지 못해서 답답하다고 이렇게. 예, 가족들한테 아주 막 자대로 쓰는 글씨는 아니지만 물론 예. 저는 알아보겠더라고요. 네네. 그거를 쓰면서 이제 가족들한테 남기는 짧은 메시지를 이렇게 써주고 정말로 딱 만 하루. 저는 심지어 이 정도로 의식이 다시 회복이 됐으니 조금은 더 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듣고 심지어 그때가 제가 고3 때라 예. 학교를 가지 않았겠습니까? 예. 예, 등교를 해버렸어요. 아 며칠 더 계시 그냥 쭉 예, 사실 그럴 줄 알고. 네. 근데 다음날 학교를 가서 점심시간 이후에 체육 시간이었는데 네. 운동장에 뭐 체육을 하겠습니까 제가 그렇죠. 그 와중에 가만히 앉아 있는데 저쪽 구석에 이제 교무실 쪽에 연결된 문이 이렇게 열리면서 영어 선생님이 이렇게 나오시더라고요. 네. 왠지 저 선생님의 나오는 저 모습이 날 부르는. 날 부를 것 같은 거예요. 직감이게. 네. 근데 아니나 다를까 강성진 부르면서 이렇게 선생님한테 가지도 않고 바로 저는 교실로 가서 책 가방 들고 바로 병원으로 갔는데 이미. 침상이 비어져 있더라고요. 아, 그 와중에 저는 또 아버지한테 원망을 했다니까요. 학교 간 사이에 데려가셨다. 그 아빠 괜찮다 그러는 바람에 저 학교 가서 형 마지막 모습 뭐 지키지 못했지 않냐고. 그 10개월이지만 그렇게 형이랑 많이 싸웠지만 네. 싸우고 치고받고 싸우고 제 싸움 기술이 늘 정도로 향상이 될 정도로 형과의 그런 시간을 보냈지만 네. 마지막 그 10개월 형이 투병했던 그 10개월 동안은 예. 정말 진한 형과의 형제 애를 느꼈거든요. 예. 매일 형이 날 기다렸고 네. 일어나지 못하는 형을 제가 부축을 해서 화장실이라도 그렇게 데리고 이게 예, 에스코트를 예. 했었어야 됐고 예. 형이 항상 계속 누워 있으니까 등 아프고 막 그럴 때마다 제가 뭐 30분이고 1시간이고 이게 병원에 가서 이렇게 마사지 해주고 그랬었던 그 온전히 형제 애를 느꼈던 그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 마지막 형의 떠나는 모습을 못 본 게 또 그렇게 안타깝고 속상해서 그렇겠네요. 아버지한테 또 불효를 했어요. 그렇겠네요. 아니, 장기 기증까지 다 하셨어요? 네, 마지막에 이제 형이 세상을 떠나면서 이제 다시는 우리나라에서 이런 병이 걸렸을 때 한 명의 소중한 생명이라도 살렸으면 하는 마음으로 저희 아버지가 형의 시신을 기증을 했고요. 안구 기증을 해서 예, 그게 무사히 뭐 잘 됐다라는 소식은 나중에 네. 접했고 다 이게 그렇죠. 해부를 해서 암세포가 전이된 과정을 그렇죠. 다 했더라고요. 그래서 연구로. 장례를 치르기 전에 이제 염이란 네네. 거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보통은 이게 안구도 뺐고 다리도 절단돼 있는 상황에 뭐 그랬으니 이제 염하는데 이제 가족들이 입회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네. 그래도 저는 제가 상주고 네. 이게 자식이 먼저 죽은 초상이기 때문에 장례식이기 때문에 제가 상주더라고요. 동생이 그래요? 저는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들어갔는데 어린 나이에. 어머니 아버지도 그냥 다 같이 가시겠다. 형 마지막 이제 기도라도 같이 하겠다고 들어갔는데 거기서 제대로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느꼈어요. 어떻게? 그 흉측할 것 같았던 형의 시신에서 예. 천사의 느낌을 받았어요. 너무 평화롭게 웃는 미소로 그렇게 편안히 누워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저희 가족들이 손을 맞잡고 정말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었어요. 하나님 뜻이 이런 거였군요라고. 지금은 웃으면서 그렇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죠. 그렇지만 그때는 그럼요. 좀 그랬을 것 근데 같아요. 예. 그때 그게 너무 강렬했었던 체험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네. 예. 물론 이제 이 이후에 2부 얘기가 또 이어지겠지만 세상적으로 살 수밖에 네. 없었던 이때 그때는 하여튼 그랬겠네요. 그 강렬한 그 기억이 하나님이 진짜로 계시는구나를 느낄 수 있었던 기억이었고요. 예. 그 이후에 예. 저희 친누나 네. 그러니까 누나가 맞이고 중간에 형이 있었고 예. 제가 이제 막내였는데 네. 누나의 꿈에 저희 형이 나왔대요. 이 왕자의 옷을 입은 왜 마이클 잭슨이 입는 그 휘장 달린 옷 있잖아요. 황금빛 휘장이 달린 어머나. 왕자 옷처럼 생긴 옷을 입고 누나 꿈에 나타나서 누나한테 너무 생생하게 왜 자기가 죽는다는 얘기를 안 했냐. 저희 가족들이 이제 형한테는 얘기를 안 했었거든요. 이게 이 병이 수술을 하면 나을 수 있는 희망을 줘야 되기 그렇죠. 때문에 굳이 이게 죽을 확률이 더 크다라는 얘기를 안 하고 형이 그렇겠죠. 투병하면서 항암하면서 이겨낼 수 있기를 저희는 바랬었던 그랬겠죠. 건데 나중에 이제 누나 꿈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 정말 잘 있다. 예, 그렇게 안부를 전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가끔 꿈으로 또 그 말씀해 주시니까 네네. 저희는 그걸 믿게 된 거고 네. 예, 형은 천국으로 잘 갔구나, 온전히 잘 네. 갔구나라는 확신을 갖게 된 거죠. 사실 남들이 쉽게 경험하지 못할 경험이에요. 그렇게 심정지 이후에 하루 동안 또 이렇게 시간을 주셨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럼요. 우리 강성진 씨가 기도한 대로 원망한 대로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신 거잖아요. 네, 기도를 네, 들으시고 네, 네. 그렇다면 정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꼈으니까 이 신앙을 잘 유지하고 사셨을 것 같은데 또 사람이라는 게 또 망각의 동물이라 네, 그건 그거고 또 그렇죠. 네. 뭐 온전히 모든 순간에 항상 시험에 들더라고요. 네네. 그럼 어떻게? 아니 그래서 그 어쨌거나 저희 형을 안수해줬던 그 교회가 교회, 인연이 돼서 그 교회를 찾아가면 제 기도보다 남의 기도가 더 크게 들리고 예, 통성 기도에 내 기도가 방해받고 목사님 말씀이 자장가처럼 들리고 너무 막 힘든 시간을 보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는 거에 대한 확신은 생겼어요. 네. 근데 그 이후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렇죠. 거는 뭐 배운 적도 없고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예. 통성 기도를 저렇게 하면 되는 건가 하는데 막 방언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네네네. 나는 완전히 너무 모르고 있고 나는 교회랑 안 맞나? 라는 생각도 들게 되고요. 그리고 또 가셨던 그 교회가 대형 교회가 굉장히 센 교회잖아요. 원래 좀 세기로 유명한 교회죠. 원래 그죠? 네, 거기가 원래 좀 세요. 그런가요? 그래서 초신자들 가면 놀라는 교회잖아요. 어느 교회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예, 예. 왠지 알 것 같은 대충 느낌. 알죠. 아니 지금 제가 감히 교회를 어떻게 말씀드리고 싶진 않은데 그렇죠. 근데 쉽진 않았어요. 제가 그렇죠, 그 교회에서 그렇죠. 적응하기는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후에 네. 제가 이제 아내를 만나면서 좀 조용한 교회를 좀 내 기도를 그럴 좀 수 있어요. 차분하게 드릴 수 있는 기도를 찾았는데 그게 이제 소망교회 예. 그 장로교 네네. 정말 조용한 교회. 소망교회는 정말 조용하죠. 정말 조용한 교회를 찾게 돼서 아주 조용한 그 교회에서 신앙을 네. 이제 키워나가기 시작했죠. 예.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신앙생활을 잘 해내지 못했을 때 말씀하신 우리 이현영 집사님을 네. 만나게 되셨다고 하나님 고백하시는 붙여주신 거네요. 거겠네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 이게 딱 맞는 여자를 보내주셨나요? 도저히 성진이가 또 그렇게 인생에 그런 간절한 체험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멍청하게 살고 있으니 예.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사랑의
방법으로 저한테 가르침을 주셨는데 그렇지, 요놈이 사랑은 좋아하지 하면서 네. 다른 방법을 여자한테는 약하지. 맞춤형으로. 예, 두 분이 예전에 무슨 인터뷰 보니까 그 무슨 나이트 네. 그 지하실에서 만나셨죠? 저는 그게 그랬죠. 저는 아니 그런데 그런데 야구단 창단식이었고 네. 그 나이트에서 가장 큰 방에서 모였어요. 저 안쪽에 7시. 그 되게 이른 시간인데? 오픈하자마자. 네, 오픈하자마자. 왜냐면 그때만 해도 그 나이트가 워낙에 이제 인기가 예. 많은 나이트라서 예. 예약이 안 돼요. 그렇죠. 먼저 가서 찜해야 되는 거고. 누가 저희는 자리 맡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7시에 가서 술 뭐 이런 음식이나 뭐 이런 것들이 세팅도 되기 전에 네. 들어오신 분이세요. 그 왕건이 네. 제일 처음에 데리고 들어왔어요. 그냥 예. 그리고 맞아. 제가 회장이다 보니 네. 제 옆에 앉으셨어요. 근데 진짜로 예. 뿅 갔어요. 우리 강선희 씨가 몇 살 때, 이현우 씨 몇 살 때? 뿅 갔어요. 몇 살 때? 아니, 저 23살 때. 23살 때? 그때는 22살이었나? 아주 어릴 때. 네, 아. 진짜 어릴 때. 아, 지금도 뭐 아름다우신데 그럼. 얼마나 되셨어요? 첫눈에 반했어요. 그런데 그래서요. 그러니까 그렇게 눈을 또 사용하시면 제 눈을 어둡게 하고 한번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홀딱 반했는데 네. 사실은 만남의 장소가 또 그렇고 사실 그때 저희 야구단 창단식이고 저희 모든 멤버들이 다 있었기 때문에 정신없죠. 예, 정신도 없었고 그 와중에 잠깐 오셨지만 친구랑 같이 왔다고 해서 20분 만에 이제 자리를 돌아가고 네. 제가 근데 작업은 했죠. 아. 우리 야구단에 여자 총무도 필요하니 야구단 입단하시겠어요? 제가 권유하고 그 제가 작성했었던 저희가 갖고 있었던 야구단 명부에 전화번호까지 딱 아주 머리 좋네요. 근데 저 이미지는 그렇지만 제가 사실 되게 고지식하고 내성적이랍니다. 그래서 네. 애프터 신청을 못했어요. 연락 안 했어요? 그러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아, 전화번호 아는데도 안 했어요? 네, 만남의 장소가 그렇기 때문에 아. 혹시라도 오해할까봐. 예. 그랬는데 그 후로 한 반년, 한 7, 8개월 정도 지난 후에 네. 이게 2부, 만남의 2부인데요. 네. 2001년 1월 13일, 제가 1월 13일생이고 제 생일이었어요. 네네. 그리고 그날이 제가 김장훈 형의 난남자다라는 노래의 뮤직비디오를 네. 차승원 씨하고 저하고 이렇게 같이 촬영을, 김장훈 형하고 같이 촬영을 했어요. 많은 분들이 출연하셨죠. 예. 네. 근데 그 촬영을 하면서 오늘 내 생일이니 끝나고 나서 같이 뭐 저녁이라도 먹자 했는데 그 당시에는 놀이 문화가 놀이 문화가 있었어요. 아니, 그래서 자연스럽게 글로 가게 됐죠. 아, 제가 네. 가서 네. 이게 이제 저희들끼리 이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네. 이번에 이제 중간쯤에 네. 들어오셨어요. 또 오셨어. 네, 근데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그때 그녀라는 걸 못 알아봤어요. 근데 그냥 단지 저 친구 되게 인상이 밝고 내 마음에 쏙 든다. 근데 또 봤네, 또 내 들어. 파트너도 아니고 그 친구의 파트너로 이렇게 앉아 계셨는데 네. 너무 자꾸 시선이 가서 네. 제가 화장실 가는 척하면서 나갔다가 들어올 때 그 거기 옆에 앉아가지고 이제 어머나. 담소를 좀 나눴어요. 풀었어. 네. 이거 오랜만에 보는데. 또 친하시니까. 예, 예. 아니 이거 원래 다 이렇게 하는 그 당시에 갔었던 언어예요. 이게. 담소를 좀 나누다가 보니까 점점 더 마음에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날 친구들이 이제 친구 생일 파티로 맞아요. 왔대요. 저도 친구 친구 이제 네. 저도 이제 근데 그날 끝나고 여기서 나가면 찜질방을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대한민국의 찜질방 문화가 처음으로 이제 해서 반포의 찜질방 그거 처음으로 하나 생겼었던 H 찜질방. 네, 네, 네. 네, 거기를 간다는 길래 찜질방?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 그 찜질방. 가야지. 그래서 따라갔어요. 따라가야죠. 그렇죠. 가야죠. 온전히 네. 그날 밤새도록 네. 제가 지켜봤어요. 네. 그랬더니 너무 다소곳한 거예요. 찜질방 가면 보통 반팔 반바지 찜질복 주잖아요. 네. 근데 이 친구는 긴 바지를 준비했다. 찜질방에서? 예. 그것도 저는 정말 뭐가 이 싫은 친구는 저렇게 자기 이거를 잘 찜질방에서도 다 가리는구나. 반바지 아니고 긴 바지를 아. 유일하게 이 사람만 긴 바지를 입고 있었으니까. 이거 거의 뭐 이슬람 여인도 아니고. 이게 뭔가 인연이 되려고 예, 예. 저는 너무 재밌었던 게 또 차승원 씨였잖아요. 네네. 근데 그 왕건 그분이 저한테 차태현 씨라고 얘기했거든요. 이 방에 차태현 씨 있다. 그래서 차태현이? 네, 근데 저는 이제 되게 그런 이미지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진짜요? 그리고 이제 들어갔는데 그래서 그런 씨. 거였구나.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네. 차태현인 줄 알고 들어왔는데 차승원이고 그나마 차승원도 아니고
아니 근데 악역 이미지 강한 아니, 강성진이 아니. 또 옆에 와서 아니 난 약간 개구지고 약간 예, 그런 무슨 느낌인지 이미지를 알 것 같아요. 좋아했는데 비슷하잖아요. 비슷한 거죠. 비슷하죠. 그랬고 예. 찜질방에서 땀복은 네. 뭐냐면 제가 좀 다른 데보다 하체가 좀 튼실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가 연습생이었거든요. 아이돌 연습생. 아이돌 연습했어요. 예. 그래서 자꾸 이제 저한테는 고민이 하체니까 예. 이 땀복을 입고 찜질방에서 땀을 빼면 네. 얼마나 효과적일까가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땀복을 챙겨와서 같이 온 걸 알고 숙분인데. 있었어요? 찜질방에 온 거 따로? 그러니까 같이 갈 제가 줄 따라간 거? 네. 아니, 그러니까 그럴 줄 몰랐는데 간다고 하니까 따라온다 그래서 뭐 그 길까지 따라오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뭐 저는 찜질방에서 그걸 하는 게 목표였으니까 저는 제 할 일을 했었죠. 근데 그걸 또 이렇게 좋게 볼 줄은 저는 상상도 못했어요. 여러모로 이게 그럼요. 잘 네. 맞네요. 제가 그랬었죠. 그래서 그날 아침에 이제 밤 꼬박 새고 찜질방은 보통 밤 새잖아요. 네. 아침에 이제 집에 가려고 이제 갑시다 하고 나오는데 마지막으로 대접을 하고 싶대요. 아침 식사를 대접하고 싶대요. 왜냐면 거기 식당에 아침. 밤에 이제 이걸 제가 다 그냥 왜냐면 계산을 다 해줬기 해줬어요. 때문에 너무 미안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보통 그때는 좀 여유가 있을 때였었어가지고요. 마음에 들고 그러니까 막 질렀었던 그렇죠, 그런 그렇죠. 객기도 아니, 그럼 그 있었고. 정도는 질러야죠. 네. 그리고 아침 식사라고 포장하지 마시고 그냥 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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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술을 많이 먹진 않았어요. 아, 그래요? 저도 술 뭐 그렇게 많이 마시는 예. 그때는 그냥 뭐 술 문화가 아니라 놀이 문화였었던 거니까. 그럼 대화를 많이 하셨어요? 그날 밤에. 근데 이렇게 이제 있다가. 그렇게 되고 네. 그날 이제 저한테 데려다 줄 테니 연습 끝나고 전화를 하라고 그랬는데 여튼 뭐 저도 마음이 있으니까 예, 또 예. 이제 전화를 했죠. 왜냐면 예. 제가 봤었던 그 영화나 그런 이미지랑은 되게 다르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에 우선 좀 호감이 좀 갔고 예. 그날 이제 데려다 준다고 해서 만났을 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사실 제가 처음 만난 게 아니다. 저번에도- 반년 전에 만난 적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너무 놀래하면서 그렇지, 그렇지. 다음번 만난 때 그 장부를 갖고 나왔어요. 근데 진짜 제 이름이랑 번호가 있는데 한 일주일을 고민하다가 전화 안 했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듣고는 더 그렇지. 인연인가? 네.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열리면서 되게 의외였어요. 하여튼 어떤 게 의외였냐면 예. 생각이 되게 진지하고 맞아요, 맞아요. 성실한 사람이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좀 믿음이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제가 생각했던 결혼 배우자에 가까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사실 제 연습생 시절이니까 예. 남자를 만나거나 연애를 할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그렇죠. 쉽지 않죠. 오히려 희한하게 결혼을 할 것 같다 이 사람이랑 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그런 생각 네, 들어요? 그래서 연애를 시작했어요. 어쨌든 중요한 게 장소적인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셨는지가 또 궁금해요. 신앙생활. 그래서 이제 남편이 그런 갈급함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한 확신과 믿음이 있는데 이렇게 믿음 생활을 이렇게 잘 못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갈급함이 있어서 제가 이제 어릴 적에 하나님을 만났고 그런 신앙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저한테 그런 부분을 좀 의지를 하더라고요. 근데 또 이제 제가 이렇게 하자 그러면 또 엄청 더 좋아하고 이렇게 잘 따라줬어요. 그래서 이제 주일에는 무조건 교회에서 같이 가고. 네, 같이 만나고 그럼 이제 어쨌든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같이 드린다는 것도 그때는 그럼요. 굉장히 신앙생활을 이제 첫걸음 하는 그런 게 되는 거죠.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 만났다 이 예. 얘기를 이제 체험 네네. 신앙의 얘기를 저한테도 들려줬고, 그러니까 같이 하나님 얘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게 저는 되게 좋았어요. 예. 그래서 또 더 마음이 또 열렸고, 진짜 나랑 결혼할 사람인가라는 생각이 더 들었고요. 저는 무조건 이제 뭐 믿음이 있어야 돼요, 뭐 이렇게 강력하진 않았지만 네. 그래도 굉장히 제일 중요하다라고 항상 생각했었기 때문에 네. 나랑 하나님 얘기를 하고 그런 체험 신앙 얘기를 하고 되게 감동적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점이 너무 좋았고 우선은 제가 그 어린 적부터 쭉 신앙생활을 했던 얘기를 했을 때 네. 너무 좋아해 주는 거예요. 예. 그것도 저는 그 굉장히 얘기 좀 감사했어요. 해주세요. 저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난 얘기. 저희 언니가, 그러니까 저도 예. 모태 신앙은 아니었고 저희 네. 언니가 이현경 탤런트 예, 예. 이현경 씨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언니가 제일 먼저 교회를 나가면서 동생들을 데리고 나왔어요. 저랑 저희 오빠랑 네. 저랑. 그래서 제가 그때가 6살, 7살 음. 그 나이였는데 네. 저는 그때 진짜 신기하게 꿈에 막 예수님이 나오시고 그랬어요. 어린 나이에? 네, 어린 나이에. 지금은 전혀 진짜 그러고 싶어도 그런 꿈을 꿀 수가 없는데 네. 그때는 막 그런 꿈을 꾸고, 그리고 제가 이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갈 때 중학교 올라가면 어떤 걸 이렇게 원하느냐라는 이제 얘기를 돌아가면서 하는데 저는 방언을 받고 싶어요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런 체험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랬더니 일주일만
만에 방언을 받았어요. 어머나. 근데 뭐 그런 식의 저는 좀 많이 주셨던 것 같아요. 그 어린 시절에. 그러다 보니까 너무 당연한 거죠. 저한테 네. 주시니까 너무 네. 좋잖아요. 그래서 교회 나가는 게 너무 좋고 내가 힘든 일이 있을 때 기도를 하면 응답을 해주시고 예. 그랬기 때문에 저한테는 굉장히 좋은 기억이 됐는데 저도 예. 마찬가지로 이제 성인이 되고 또 이제 가수를 준비하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좀 해이해졌을 때 그때 이제 남편을 만나서 같이 또 시작을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서 서로에게 좋았던 예, 거죠. 서로에게 좋았네요. 그렇게 만난 인연이 이제 자녀를 셋까지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시고 이렇게 지금까지 서로 행복하게 살고 계시니 얼마나 네, 감사해요. 맞아요. 제일 감사하죠. 그다음에 저희 직업 자체가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그렇죠, 항상 그렇죠. 예, 뭔가 노후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그래요, 것들이 맞아요. 있잖아요. 근데 뭐 여지없이 그게 기도로 준비한 사업이 아니고 네. 그냥 세상적인 얘기에 귀 기울이다가 맞아요. 얄팍한 귀에 이제 속기도 하고 뭐 사기도 당했고 건강한 투자였는데 그게 온전히 이게 바람직한 투자로 이루어지지 않았었고 뭐 예. 이러면서 실패를 많이 경험을 했었고요. 예. 그럴 때마다 여지없이 이제 아내가 잘 또 그게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일깨워 주기도 했고 네. 그때 그 반찬 사업 뭐 하셨었잖아요. 네. 기억나요, 저? 돈 많이 버는 줄 알았어요. 개업하고 창업을 하고 나서 네. 2달 만에 7개 지점이 생겼어요. 그랬어요. 네. 되게 처음에 프랜차이즈를 염두에 예. 두고 만든 사업이었고 맞아요. 7개 지점이 생겼지만 네. 그게 제 방법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갈 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1년 반 만에 한 개점만 빼고 다 문을 닫게 됐었고 네. 그 한 개점 남은 것도 다른 사람한테 양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어. 됐었고요. 그때 뭐 원인이 뭐였을까요? 일단 기도로 준비하지 않았던 사업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고 네. 일단 반찬 사업이라는 건 신선도가 제일 생명인데 아. 전국에 지점이 생기면서 이게 물류에 대한 문제가 좀 생기더라고요. 그러네요. 유통 그다음에 문제가 있구나. 예, 지점에서 이 매뉴얼대로 저희가 만든 그 매뉴얼대로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을 경우에 맛의 차이에 따른 어떤 컴플레인 같은 것들이 좀 생기기도 했고. 그랬네요. 예, 근데 사업을 전혀 몰랐었고 네. 그냥 그쵸. 이제 이렇게 하는 건가 보다 하고 하다 보니 그렇죠. 예, 시행착오를 겪었죠. 사실 남자가 이제 가장으로서 사업 실패를 하게 되면 굉장히 자존감도 낮아지고 의지력과 뭐랄까 굉장히 자포자기하는 마음도 들고 굉장히 우울함도 찾아오거든요. 그때 네. 심정이 어땠어요? 지금도 다시 기억으로 되돌리고 싶지 않을 만큼 정말. 굉장히 왜냐면 반찬 사업을 준비를 하면서 사업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제 본업인 연기 생활의 공백도 생겼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요. 그러다 보니 이게 뭐 2, 3년에 공백이 생겼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여파로 5년, 6년 솔직히 지금도 2021년인 지금도 사실은 계속 그 영향을 받고 있거든요. 네. 네. 근데 그렇게 어려웠고 정말 내가 생각할 때 참 떨어졌다라고 생각할 때마다 네. 어떤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예. 네, 아내를 통해서도 주고 예. 저희는 그게 이제 저희 아이들이었던 것 같아요. 아. 계획하지 않았었지만 또 생명을 주심으로 인해서 예, 가정을 또 건사해야 된다라는 어떤 사명감을 주셨고 네. 그 아이들로 인해서 과거에 쓰라렸던 아픔이나 고통들을 다 잊을 만큼 상쇄될 만큼의 예, 행복과 기쁨을 주셨고 허락하셨습니다. 아이들이 그래서 좋아요. 네. 맞아요. 아내로서 옆에서 지켜보시면서 네. 같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좋은 일이 아니니까 그렇게 힘들긴 했는데 네. 근데 뒷모습을 딱 보는데 네. 뭐라 그래야 되지? 이 사람 어떻게 살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 살려야 될 것 같은데? 라는 그런 느낌이 확 들면서 겁이 나더라고요. 그만큼 막 굉장히 절망적이라고 느꼈어요. 제가 그랬어요? 그 제 정도였어요. 뒷모습이 그 그랬어요?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 겪은 게 아니라 그동안 네, 뭐 그쵸, 그쵸. 사기도 당하고 뭐 사업도 실패해보고 이번엔 또 일해서 돈을 받지도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남편이 이제 저렇게 그냥 두면은 위험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겁이 나고 제가 무슨 경제적으로 좀 도움이 되고 싶었어요. 근데 내 상황이 너무 출산한 지 얼마 안 된 거예요. 일을 하는 사람도 쉬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그냥 기도했어요. 그냥 내가 남편한테 많이는 아니더라도 한 달에 뭐 고정적으로 어느 정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짐을 덜어주고 싶다. 예.
도와주세요라고 기도를 했거든요. 예. 근데 너무 신기하게도 방송이 들어왔는데 제가 이제 출산 후에 늘어난 체중을 다이어트를 별거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들어온 거예요. 아, 정말 아이 출산 후에 할 수 있는 유일하게 할 수 그쵸, 있는 일. 그쵸. 네. 아. 그래서 제가 정말 열심히 했어요. 너무 감사해요. 이거 하나님 주신 일이다 생각하고 예.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거든요. 예. 그랬더니 진짜 계속 일이 이어지고 그래요? 예, 그때 남편에게 홈쇼핑도 많이 나오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남편에게 프로그램하고 연관돼서 네네, 맞아요. 제가 얘기했던 것보다 더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정말 남편에게 도움이 됐어요. 아, 그래요. 네. 짐을 덜어주는 일이 진짜 일어났어요. 그래서 네, 네. 저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를 포함한 제 주변 모든 지인들을 다 통틀어서 봤을 때 저는 대학원이 모든 교육의 끝인 것 같지만 저는 남성들에게 인생 교육원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실패 경험이라는 수료증을 주는 아주 좋은 교육원이 있는데 제 주변엔 그 교육원을 다 졸업하게 돼 있어요. 맞아요. 그 교육원은 언젠가 한 번은 들어갔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게 일찍이냐 늦게냐의 차이지. 전 그게 굉장히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네. 그 실패라는 수료증을 받아 나오는 그 교육원을 우리는 다 경험하게 된 것이에요. 앞으로 남은 인생을 내가 얼마큼 또 잘할지 이거는 장담할 수는 없지만 네. 하나님과 많은 스토리를 또 만들고 싶고 네. 추억을 더 많이 쌓아서 네. 부족함 속에서도 드러나시고 잘함 속에서도 드러나시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오늘 강선희 씨 오자마자 오늘 네. 저한테 오늘 이 자리에 온 거는 이제 저 본인이 아니라 우리 이현영 집사님을 하나님께서 더 크게 사용하시기 네, 위해서 네. 부르셨다라고 하셨어요. 네네. 세상적인 것보다 네. 정말로 이현영 제 아내가 예수님의 향기를 이렇게 막 이렇게 냄새를 풍기는 게 아니라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우리가 겪은 경험을 통해서 향기를 맡아서 예, 그분들한테도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뭐 그러기를 간절히 바랬었습니다. 예. 제가 보여줬던 남편의 모습은 절대 결혼 안 하리라 비혼을 조장하는 캐릭터를 맡았었거든요. 네네. 그렇죠. 이 자리를 통해서 잠깐 변명 연기인데 그래요? 연기를 너무 잘해가지고 맞아요. 예, 됐습니다. 근데 오늘 통해서 그래요. 진짜 전환하고 싶은 많은 마음을 분들이 주셨어요. 예. 전화기 된 거죠. 싶어요.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네, 귀한 너무 간증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새롭게 해줘서가 슬픈 방송. 이게 자꾸 눈물이 꿈의 튀는 눈물이죠. 방송. 은혜의 눈물이고. 예. 예, 맞아요. 제가 아는데 참 잘 울어요. 오늘 귀한 간증 나눠주셔서 감사하고 두 분을 위해서 아마 많은 성도님들이 네. 집으로 돌아가시는 오늘 이 순간에도 누군가 기도하고 있을 거라는 그럼요, 예, 그 그렇습니다. 음성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귀한 자리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